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맨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설렘 가득한 비밀 데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VN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가 벌써 7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화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재규와 윤봄,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나눈 그 입맞춤. 못 기다려서 라는 선재규의 한마디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이제 7화가 다가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앞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먼저 지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6화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윤봄은 선재규를 향한 자신의 호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학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들, 이 모든 것이 윤봄을 주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선재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윤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뭐. 한결이 졸업하는 날 1일입니다. 2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재규는 기꺼이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카 선한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윤봄이 더 이상 한결이의 담임이 아니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선재규의 진심 어린 고백은 윤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애써 눌러 담은 채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죠. 사랑하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어른들의 로맨스.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으로는 참아야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감정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화의 마지막. 선재규는 못 기다려서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보미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발적이었지만 진심이었던 그 키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키스를 나눈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7화에서는 윤봄이 담당하는 그린날의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선재규의 JQ 에너지 회사로 견학을 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터를 방문하는 것, 그것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공식적으로 말이죠. 윤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선재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설렘이 교차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선재규, 그는 이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높은 풍차 위,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곳에서 선재규는 밧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레펠 하강을 시작합니다. 땅 위에서 올려다보는 학생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합니다. 선재규의 근육질 몸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능숙하고 안정적인 움직임. 이것은 단순한 시범이 아닙니다. 윤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입니다. 땅에 착지한 선재규. 그는 양손에 작은 현수막을 펼쳐 보입니다. 그린날의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윤봄, 그녀도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엄지를 척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황급히 엄지손가락을 내립니다. 이 짧은 순간, 이 작은 몸짓 하나에 두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기쁘지만 숨겨야 하는 감정. 레펠 시범을 마친 후 JQ 에너지 회사 직원들이 학생들을 실내 전시장으로 인솔합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눈으로 전시물들을 둘러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풍력 발전의 원리, 미래의 에너지 비전. 그린날의 환경동아리 학생들에겐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재규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입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아까 레펠 하강을 하던 그 거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입니다. JQ 에너지 직원이 소개합니다. 여기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학생들은 놀랍니다. 환호합니다. 선한결의 삼촌이 단순히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었다니. 한결이는 동아리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반한 사람이 없다. 근력 있지, 권력 있지, 재력 있지. 한결이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레펠로 하강하는 근력, 회사를 경영하는 권력,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재력,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죠. 선재규는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전시장 견학이 좋았는지, 유익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질문, 겉으로는 학생들 전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선재규의 눈은 윤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봄이에게 묻는 것이죠.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이 회사가, 나의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지, 레펠로 내려오는 모습도 사장으로서의 모습도 이 모든 나의 모습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윤봄은 당황합니다. 선재규의 진짜 의도를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약간 화가 난 듯 반문합니다. 대체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에 대한 평범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감정이 숨어있는 은밀한 대화라는 것을. 학생들은 이 미묘한 공기를 느낍니다. 선재규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윤봄 선생님이 유독 당황하던 모습, 그리고 아까 레펠 시범 때 엄지를 들어 올렸다가 황급해 내리던 모습. 학생들은 예민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금방 알아챕니다. 혹시 윤봄 선생님과 선재규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학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됩니다. 견학이 끝나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윤봄과 선재규는 잠시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감정을 들키는 것, 이것이 봄이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교사로서의 위치, 과거의 억울한 오해, 그리고 한결이의 담임이라는 책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재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누구도 마주치지 않게 최적의 장소를 찾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봄이를 지키겠다는, 봄이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그날 저녁, JQ 에너지 회사 근처 한적한 바닷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재규가 말한 대로 완벽한 장소입니다. 윤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아무도 없네요. 선재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맘 믿으라고 안 했습니까? 이 짧은 대화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걱정하는 봄이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선재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에 부응하려는 모습. 그리고 봄이가 말합니다. 선재규 씨. 선재규가 대답합니다. 예, 봄이 씨. 이 호칭,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곳,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는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봄이가 이어서 말합니다. 아까 못한 말 해도 돼요? 아까 못한 말. 견학 당시 선재규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윤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앞이었고 감정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이 순간 이곳에는 세상에 단 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윤봄은 어떻게 말할까요? 선재규의 질문에 대한 진심 어린 대답. 네, 마음에 듭니다. 이거나 혹은 더 직접적인 고백을 한적한 바닷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진심을 나눕니다. 선재규가 찾아낸 이 완벽한 장소,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하지만 선재규의 자신감은 빗나갔습니다. 누구도 마주치지 않게 최적의 장소를 찾겠습니다. 라는 그의 약속. 한적한 바닷가는 분명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장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서혜숙 선생님의 쌍둥이 아들들, 그들이 바로 그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쌍둥이들은 봤습니다. 윤봄 선생님과 선재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닷가에서 단둘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그날 밤 쌍둥이들은 엄마 서혜숙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엄마, 우리 바닷가에서 윤봄 선생님 봤어. 선한결이 삼촌하고 같이 있었어. 서혜숙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랐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윤봄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합니다. 어젯밤 바닷가에서의 시간, 선재규와 나눈 대화, 그 모든 것이 꿈 같습니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선재규가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출근길에서 윤봄은 동료 교사 서혜숙 선생님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서혜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재규하고 뭐 있제? 윤봄은 깜짝 놀라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시치미를 뗍니다. 뭐가 있긴요. 하지만 서혜숙의 다음 말은 윤봄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쌍디들이 바딱하던데. 쌍둥이들이 봤다. 그 말에 윤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엇을 봤다는 걸까요? 바닷가에서 그 장면을? 선재규와 함께 있던 모습을? 윤봄은 당황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누구도 마주치지 않게 최적의 장소를 찾겠습니다. 라던 선재규의 자신 있던 약속.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동료 교사의 아들들에게. 서혜숙은 어떤 표정으로 묻고 있을까요? 비난하는 것일까요?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서혜숙의 쌍둥이들이 봤다면 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 것이고 결국 학부모들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윤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 윤봄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선재규와 거리를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쉬울까요? 마음은 이미 선재규를 향하고 있는데 억지로 멀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윤봄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선재규는 어떨까요? 자신이 약속했던 완벽한 장소에서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윤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책할 것입니다.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더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야 했다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희준입니다. 최희준은 윤봄의 연예인 엄마 정난이의 팬클럽 회장이며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과거 서울에서 윤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학부모의 거짓 모함으로 불륜 교사로 낙인 찍힌 윤봄은 억울했습니다. 증거도 있었으니까요. 법으로 사실을 해명하려 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막았습니다. 엄마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 일이 언론에 밝혀지면 연예인으로서 위신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부모는 딸에게 참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윤봄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부모님께 실망하며 억울함을 삭히고 도망치듯이 신수읍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수고등학교 2년 교환교사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깨달았나 봅니다. 자신들이 딸에게 너무 과한 처사를 했다는 것을, 딸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최희준에게 부탁했습니다. 팬클럽 회장이자 변호사인 그에게 윤봄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법으로 해명할 수 있겠냐고. 최희준이 신수읍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봄 부모님이 부탁한 윤봄 변호, 여동생 최세진의 성적 돌봄, 그리고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과거 선재규와의 은원 관계 때문입니다. 최희준의 등장은 윤봄과 선재규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봄날의 사랑과 우정의 브로맨스가 시작될까요? 그리고 선재규와 최희준의 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최희준은 선재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윤봄의 과거 억울함은 어떻게 풀려갈까요? 스프링 피버, 이제 7화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TVN에서 본방사수하면서 함께 떡밥을 풀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